제주도가 어쨌든 간에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학자 교수님들은 제주도가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니냐. 마을이 잠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진짜 마을 안길이 이제 막 물에 잠기거나 와 이거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명승지도 머지않아 잠기게 되겠죠. 해수면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몇 미리, 뭐 1cm가 채 되지 않는 밀인데 뭐 한 30년, 40년이 지나면 이제 몇십 cm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거든요. 해수면 상승을 체감하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만조 때 비가 크게 오게 되면 범람이 돼가지고 도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 지형이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20가구 정도가 이제 물에 잠기게 되죠. 단순하게 뭐 물이 높아져서 잠기고 안 잠기고의 문제를 떠나서 월파 피해라든가 아니면 해일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파도가 치면서 일부분 방파제가 좀 이제 이렇게 무너졌죠.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밑에 하류구에 이렇게 침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가 이렇게 파인 거예요. 해일 때문에. 태풍 와가지고. 구조물 파괴가 일어나고요. 마을 안길이 이제 막 물에 잠기거나 심지어 미역이 밀려와가지고 쌓여 있거나 뭐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 중심으로 아무래도 문화재들도 산재해 있는데요. 이제 둘레길 그리고 용머리 해안 이런 것들이 침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머리 해안은 유네스코에서 지질공원으로 지정한 곳이고 의미가 깊은 곳인데요. 30년 전만 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통계 자료만 봐도 2011년에는 하루 종일 들어갈 수 있는 날이 214일이나 됐는데 올해는 11월까지 하루 종일 들어갈 수 있는 날이 35일밖에는 되지 않아요. 용머리 해안이 물이 그냥 흑백 사진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물이 좀 높아지면서 해수욕장 공간이 좀 좁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100년 안에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협재해변이나 삼양해변이 우리 그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내로동 알작지라는 곳인데 시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면 알작지 자체만 사라지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해일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경각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다른 피해는 없나요? 용천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예 앞서죠. 용천수는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생명수와 같아요. 근데 이제 만조가 되면 용천수가 거의 뭐 사라지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조가 되면 용천수가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해수면에 의한 염분이 침수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물을 마셔보면 좀 짭조름한 맛이 나서 좀 짠물 영향은 좀 많지 않겠나. 단순하게 용천수의 문제 이전에 생존권의 가장 필수적인 물이라는 자원 자체도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위기는 사실 가장 취약한 곳부터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 1cm가 해안가 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요. 물이 넘치게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큰 타격입니다. 이게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 정작 몇 밀리일지 몰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보다 뭐 한 5에서 10% 정도 적은 축소된 면적에서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누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 뱀이 밖에 어슬렁거려요. 뱀은 겨울잠자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교과서 고쳐야 해요. 죽어야 되는 이 왕우렁이가 저기 전부 우렁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싹둑싹둑 금방 먹어치고요. 아주 환장할 일이죠. 보고 있으면.